이제 하도급 계약만 체결하면 하도급 적용이 된다.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원도급의 하도급법의 적용 가능성 요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발주자가 이렇게 원도급 계약 체결해갖고 수급인이 이렇게 원사업자가 있고 이렇게 하도급 계약 맺어가지고 수급사업자 이렇게 하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되게 일반적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발주자가 바로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제가 없으면은 안 여쭤봤겠죠. 있는 겁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놓치세요. 예. 근데 그게 되려면 그게 무슨 하도급이에요, 원도급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일정 요건에 맞으면 그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도급법의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면은 건설회사가 자기 사업을 져요. 아니 내가 내 건설회사인데 내 사업을 지면 내가 그냥 종합건설회사인데 그냥 사업 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도급을 하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공사를 하다가 일부 공정을 하도급을 뭐 창호를 줬다. PL 창호 이런 걸 줬다. 그러면 그 관계는 뭐예요? 건설회사가 발주자이면서 도급인의 관계잖아요. 여기 하도급자 그 전문가가 바로 이렇게 계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도급이. 규정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발전회사가 무슨 발전 그 부분들을 그 정관의 목적상으로 하는데 그 보일러 같은 거 이렇게 외주 줘가지고 납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발주자고 제조와 작업을 밖에 맡겼잖아요. 그러면 도급 계약이 원도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경우는 하도급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거든요. 요게 바로 그 원도급의 하도급 적용 가능성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요건,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덩치가 커야 된다고. 네, 커야 되는데 그게 제조랑 건설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행 기업의 분류 이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도급법 13조의 그 중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 규정이 있는데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하도급법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후에 꼭 이렇게 가야만 적용되냐?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원도급이만이 있어도 된다. 어떻게 되는 그 근거가 뭐지? 이렇게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회사가 자기 자신의 사업을 직접 건설하면서 그 전문 건설업 면허 있는 건설업자한테 도움됐는데 대금지급부터 하도급비로 적용돼가지고 15.5% 청구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적용되면 당연히 15.5%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도급법 2조.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원사업자가 지금 원청이 그죠? 수급사에게 하청회사한테 제조, 수리, 건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제조나 건설을 하도급을 하거나 그죠? 제가 위탁이라는 용어가 하도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는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 이거를 하도급을 받은 것을 다시 수급사업자한테 또 위탁하거나 보셨죠? 요 오히려 원도급을 먼저 하도급에서 규정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아주 2000년 대법원 판결부터 아예 정리가 된 판결이에요. 그래서 전단이 원도급 계약에 관련된 거고 후단이 이게 이제 하도급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도급 계약에서도 요건만 맞으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된다. 예, 이게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당사자 적용 범위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정리됐겠죠?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원청이 소위 말하는 종합건설을 면허를 갖고 있고 들어보셨죠? 단종 면허가 많이 들어보셨죠? 단종이 그 옛날 일반 건설업법의 용어거든요. 단종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옛날 건설업 하시는 분들 얘기인데 그게 전문 면허입니다. 지금 이렇게 종합 면허와 전문 면허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종합 면허가 요 발주자로부터 뭐 건축을 도급을 받으면 종합면허 있는 애가 일종의 무슨 예를 들면 공중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뭐 철콘공사, 뭐 토공사, 뭐 창호공사 이런 것들을 전문면허만 가진 사람과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도급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 체결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이 원청회사랑 하청회사랑 비교했는데 하청회사가 더 크면 적용되냐? 안 된다는 거죠. 1원이라도 더 하청회사가 더 많으면 하도법이 일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상세한 기준이 뭐냐? 이건데 여기 보시면 이 원사업자가 여기 보세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2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 중소기업자,
그럼 중소기업자가 뭐야?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중소기업 기본법이나 이런 거에 이제 쭉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중소기업 중에 일반 다른 제조나 이런 거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더 많아야 되고 원사업자가 건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국토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 평가액이라는 걸 매 여름에 8월 말인가 하여튼 그때 고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규모를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가 더 큰 사람한테 작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중소기업자야 되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원사업자는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자도 되는데 매출이나 시공력 평가액의 1배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수급자는 무조건 중소기업이 되고 원사업자는 대기업이면 빼박이고 중소기업자여도 이 수급사업자보다 더 큰 중소기업일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공정거래법상 어째 대기업이라는 건 법정 용어는 아니고, 그죠? 네. 상업출자 제한 기업이나 이제 공시대상 기업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매년 공정위가 고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소위 말하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그런 기업 규모 집단에 들어가는 거고 얘네가 대기업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중소기업이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이 요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중견기업인 거죠. 중간에 있는. 그래서 중견기업법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이 그러면 그냥 중소기업이냐 이런 게 매매 아니 그러니까 제조 건설 이런 것마다 얼마 이상 요건이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원사업자랑 수급사업자랑 보면 대기업이면 중소기업 이렇게 되고요. 아 그리고 여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계열사 포함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대기업은 당연히 뭐 예측 듣고 수십 조씩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얘네가 무슨 뭐 저기 어디 아마 한 500억 했나 이렇게 거래하면 되는데 시공능력 평가이나 내용이 매출 규모가 작으면 원래 하도법에 적용이 안 돼야 되죠?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 대기업의 계열사에 속하면 매출 규모가 작아도 하도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그 간혹 보면은 여러분들 상담할 때 이렇게 간혹 명함을 보면 막 대기업 마크 있고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거기 보면 실제 그런 회사들은 다 비상장 회사, 매출도 얼마 안 되고 전문 분야만 딱 하고 그런 비상장 회사가 되게 많아요. 먼저 상담할 때 계열사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걸 항상 체크해가지고 떼봤는데 시공력 평가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거나 매출이 적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대기업 요 계열사냐 아니냐 체크해봐가지고 대기업 계열사면 우리보다 여기 중소기업보다 더 매출이 작아도 충분히 공격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중소기업이면 등치가 더 클 것. 매출이. 그죠? 그거나 단 중요한 건 시점 언제겠어요? 하도급해야 체결해. 그 뒤에 건 아니고 체결 시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 평가에 고시하는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있죠. 뭐 매출액이 없으면 뭐 시공능력 평가 없으면 자산총액으로 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이게 있어요. 수급사업자 받은 경우 있거든요. 대기업의 계열사인데 매출도 작고 그 다음에 뭐 한 몇백억도 안 되고 그런 회사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다른 데 막 현대 이런 데서 받고 여기는 이렇게 중소기업 같이 보였는데 하도급법은 고발을 하고 봤더니 막 GS 계열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상업출자 제한 기업 집단 대기업 계열사가 안 된다고. 원사업자 적용제 요건이 여기 보시면 하도급법 시행령에 있거든요. 시행령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매출 요건은 또 뭐냐면 이게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건설이 시공능력 평가액이 45억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원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여기에 시공능력 평가 30억이고 얘네가 20억이면 하도급법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조그만한 원사업자 원청은 하도급법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건설하도급이 45억이거든요.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액이 40억 원이 안 되면 하도급법에 적용이 안 받게 되고 신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제가 정리해놨죠. 네, 다 찾아보기 힘드니까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자의 자산총액으로 5천억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액이 있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중소기업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자산이 중소기업자는
거기 건설회사가 3천억이야. 근데 연간 매출액이 500억이야. 그럼 중소기업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속하더라도 하도급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매출은 500억인데 여기에 자산총액이 자산이 6천억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통상적으로 여기 그 조금 괜찮은 회사들은 한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적용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님들 그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상담을 하실 때 딱 봤는데 하도급계약 맺었어. 막 현대건설하고 맺었어. 어디다 봤는데 하도급계 적용 되겠네. 그래갖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 보면 자세하게 문서로 확인하기 전에 매출 얼마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몇 가지 그냥 살짝 찔러봐야 돼요. 그래서 하도급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을 체크업을 꼭 한번 해보고 나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제가 파일 드리면 아시겠는데 이렇게 이게 중소기업 시행령 발표에 이렇게 제조랑 뭐 여러 가지 이런 건설업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1,000억 원 이하에 속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건에 보면 다 이게 그 인더스트리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견기업 관련된 겁니다. 중견기업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도 중견기업 많이 그렇지 여러분들 500억 매출 1,000억, 2,000억, 뭐 5,000억 이런 거는 매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그냥 오너 개인 회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매출이 되게 커 보여도요. 사실은 자동차 vendor 매출 같은 거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거는 막 수천억씩 넘어갑니다. 조금만한 거 뭐 부품 하나 계속 납품해도 그렇거든요. 그 하도급법과 관련된 당사자 이거는 여기 중견기업과 관련돼서 또 사실은 일정 범위의 중견기업들을 대기업 상대로 하면은 좀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옛날에 안 그랬다가 이게 몇 년 전부터 중견기업 보호를 요 하도급법 13조 요 11항에 중견기업의 일정 규모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기업으로부터 중견기업이 하도급을 받았을 때 원래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중소기업 이하만 하도급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중견기업이어도 즉 중소기업보다 매출이 더 이렇게 많아도 일정 조그만한 중견기업이면 보호를 하자는 게 13조 11항의 하도급법 내용이고 이게 3,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끼리도 하도급법 13조 그 돈과 관련 대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 요거는 2,000억 원, 건설은 2,000억 원이고 얘가 중견기업이 2조가 넘을 때는 같은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고소고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단순 계산해서 10배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중견기업이지